1980년 겨울, 충청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 하나쯤 보이지 않는 건 흔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비슷한 말을 했다. 다른 데로 갔겠지. 요즘은 시설도 많잖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라지는 아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행정 기록이 애매한 아이들 신고될 일도 없고, 찾아줄 사람도 없는 아이들만 정확히 골라 사라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종 사건이 아니다. 살인도 아니다. 누군가를 죽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록에서 없앤 이야기다. 만약 당신이 사람이 사라지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사건 이후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괴담을 만들지 않는다. 남아있는 흔적만을 정리한다. 김용환 신부는 이 마을 성당에 온 지 4번째 겨울을 맞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무던한 신부로 기억했다 하지만 실제 그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가 처음 느낀 건 성당 출석부를 정리하던 날이었다. 빈칸이 늘어났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매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아이들만 사라졌다. 김용환 신부는 아이들의 이름을 따로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사고도 방치도 아니다. 선별이다. 그 무렵 성당 관리인 박노식은 밤마다 성당 문단속을 유난히 꼼꼼히 했다. 괜히 시선을 피하는 날이 늘어났고 요즘은 괜히 말 많아지면 피곤해진다는 말을 자주 꺼냈다. 최정임은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화제를 돌렸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답지 않게 그 주제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이잼은 이제 막 발령받은 젊은 경찰이었다. 그는 이 마을에 오자마자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여긴 큰 사건 없어. 괜히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 김용환 신부는 그 말이 이 마을의 규칙이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납득했고 기록은 깔끔하게 정리됐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난 흔적은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남겨진 옷, 이름이 적힌 공채, 그리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침묵. 김용환 신부는 그 침묵이 누군가의 선택이라는 걸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제부터는 그 패턴 속에서 실제로 사라진 아이 한 명의 하루를 따라간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 그리고 아이 하나가 사라진 뒤 마을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마다 조금씩 달랐다. 어떤 서류엔 영수, 어떤 장부엔 영식. 하지만 성당 출석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호 12살. 겨울이 오면 손부터 트는 아이였다. 그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숨을 쉴 때마다 찬 공기가 코 안으로 파고들었다. 고아원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어른이 없는 집에 가까웠다. 아침밥은 없었다. 영호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물로 손을 씻고 어제 입던 옷을 다시 입었다. 밖으로 나가기 전 문 앞에 놓인 신발을 보며 잠시 멈췄다. 한 짝은 작았고 한 짝은 컸다. 누군가 떠나고 남긴 신발이었다. 영호는 큰 쪽을 신었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김용환 신부는 아이를 알아봤다. 오늘은 좀 일찍 왔구나.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성당 안을 자주 둘러봤다. 마치 뭔가를 기억해두려는 것처럼 박노식은 난로에 장작을 넣고 있었다. 영호와 눈이 마주치자 괜히 헛기침을 했다. 밖에 오래 있지 마라. 감기 든다. 영호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인사였다. 점심 무렵 영호는 마을 길을 혼자 걸었다. 눈은 녹다 얼기를 반복했고 길은 질퍽했다. 그 아이를 본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상하게도 그날의 영호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모두 비슷하게 흐릿했다. 가게 앞에서 최정임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그녀는 아이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중에 누군가 그날 아이를 봤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요. 그날은 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말끝이 유난히 빨랐다. 해가 지기 직전 영호는 경찰지서 앞을 지나갔다. 문 안쪽에서 젊은 경찰 하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재문이었다. 그는 잠깐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봤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무 지시도 없었고 아무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재문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특이사항 없음.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 걸 덮어버리는지 그때는 몰랐다. 영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저녁 7시 20분 마을 끝.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길 아이와 함께 있던 어른에 대해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을 했다. 성당 쪽 사람이었대. 차림이 말끔했대. 말을 부드럽게 했대. 공통점은 하나였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또 한 명이구나. 원래 이런 데잖아. 마을은 너무 빨리 평온을 되찾았다. 김용환 신부는 그날 밤 출석부에서 영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연필로 아주 작게 동그라미만 쳤다. 그리고 적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신부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아이들은 사라진 게 아니다.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누군가에게 너무 익숙한 절차였다. 다음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를 두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한 세 사람의 진술을 본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다. 실종 당일.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하지만 그 문장을 구성한 건 세 사람의 말이었다.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세 개의 증언. 박노식 성당 관리인 박노식은 성당을 3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고 불렀다. 조사 자리에서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이도, 신부님도. 그의 말투는 느렸고 단어 사이가 길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긴 사람은 그 한 문장 옆에 작은 표시를 해두었다. 답변 전에 시계를 3번 확인함. 박노식은 그날 신부를 못 봤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당 장작 기록에는 그날 오후 6시 40분 박노식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부님 지시로 날로 보강. 그는 자신의 글씨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다. 그게 그날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최정임 마을 잡화점 주인 최정임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가장 자주 언급됐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요? 그날은 애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누군지는 잘 말을 하면서 그녀는 유리컵을 닦았다. 컵은 이미 깨끗했다. 조사관이 영호라는 아이를 아느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름까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녀가 경찰에 제출한 외상 장부 맨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다. 영호빵 하나. 외상 날짜는 실종 당일. 최정임은 그 메모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아이한테 빵 하나 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재문 초동수사 담당 경찰. 이재문은 그 사건을 맡았을 때 29이었다. 경찰 기록은 정확했고 문장은 깔끔했다. 18시 22시. 순찰 중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그의 개인 수첩에는 지워진 문장이 있었다. 볼펜으로 꾹 눌러 지운 흔적. 복원된 문장은 이랬다. 19시 30분경 아이와 함께 있던 남성 목격. 그 남성의 인상착의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재문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확실하지 않아서요. 확실하지 않은 건 기록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같은 날 밤 그는 상부에 비공식 보고를 올렸다. 한 줄짜리였다. 기존 절차대로 처리됨. 누구도 그 기존 절차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세 사람의 말은 이상할 정도로 어긋났다. 아무 일 없었다는 노인, 기억나지 않는다는 여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경찰.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이 말을 했다. 그날 위험한 느낌은 없었다. 김용환 신부는 이 진술들을 읽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유괴가 아니다. 폭력도 혼란도 없다. 너무 조용하다. 너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의 중심에는 아직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세 사람의 말 사이를 조용히 통과하고 있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그는 이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장태수라는 이름은 기록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언제나 마지막 줄 또는 각 주에만 등장한다. 관련 사안은 장태수 선에서 정리됨, 직함은 없었다. 소속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등장한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소란이 없다. 항의가 없다. 남는 사람이 없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김용환 신부가 처음 장태수의 이름을 들은 건 아이 실종이 세 번째 반복된 뒤였다. 이재문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님,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며칠 뒤 성당 사무실에 정장이 하나 들어왔다. 장태수였다. 그는 의자를 끌지도 않고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꺼냈다. 걱정하실 일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환 신부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된 겁니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의미가 늦게 들어왔다. 입양입니까? 신부가 물었다. 장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답했다. 서류상으로는요. 아이가 사라지는 실제 과정. 장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도장, 서명, 번호 한 장 한 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고아원 기록 수정 보호자, 변경 주민 기록 말소 전산, 오류 출입 기록, 정리 동반 이동 해외, 재단 연계 교육 목적 위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습니다. 김용환 신부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아이 동의는요? 장태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전제부터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행정 지침을 읽듯 담담했다. 왜 아무도 찾지 않는가? 김용환 신부는 이 질문을 했다. 그럼 왜 부모도, 마을도, 아무도 아이를 찾지 않습니까? 장태수는 그때 처음으로 신부를 똑바로 봤다. 찾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은 협박도, 자랑도 아니었다. 단순한 설명이었다. 기억은 기록을 따라갑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 의심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김용환 신부의 첫 번째 확신. 그날 밤, 김용환 신부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딘가로 이동되고 있었다. 폭력 없이, 피 없이, 울음도 없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합법이라는 단어로 덮여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건 몇 명의 범죄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그리고 장태수는 그 시스템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김용환 신부는 아직 몰랐다. 장태수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완전히 지운다는 사실을. 김용환 신부는 장태수를 다시 만난다. 이번에는 성당이 아니었다. 서류에 적힌 주소도 공식 일정도 아닌 곳. 충북 외곽, 이미 사용되지 않는 행정연수원 건물. 눈이 내린 다음 날이었다. 김용환 신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들 이름, 사라진 날짜, 이동 경로, 중개자, 서명, 그리고 박모식, 최정임, 이재문. 그 이름들이 모두 같은 줄에 묶여 있었다. 이건 고발 자료입니다. 신부가 말했다. 장태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신부님은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이상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자 장태수는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건 제출용이 아닙니다. 장태수는 봉투를 밀어 돌려주며 말했다. 이걸 제출하면 아이들은 전부 돌아옵니다. 김용환 신부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돌아온 아이들은 다시 사라질 겁니다. 구조가 유지되는 한 노출은 정화로 처리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제거되는 겁니다. 김용환 신부는 그제야 깨달았다. 폭로는 아이를 살리는 방식이 아니었다. 장태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이들 일부의 새 신분 정보가 들어 있었다. 외국 이름, 다른 생년, 다른 부모.
이 아이들은 오늘 밤 이동됩니다.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대신 신부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김용환 신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봉투를 들었다. 아이들은 살아남는 겁니까?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날 밤 김용환 신부는 성당 문을 잠그지 않았다. 외투도 신분증도 모두 두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충북 외곽 도로에서 진원 미상 남성 교통사고, 사망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지문은 확인 불가, 사망자는 무연고로 처리됐다. 김용환 신부의 이름은 그날로 행정기록에서 삭제되었다. 박모식은 며칠 뒤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다. 최정임은 고아원을 그만뒀다. 이재문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들 모두 아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기억은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태수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문서 제출 시도 없음, 관련 인물 사고, 처리 이동 완료.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다. 본건 이후 동일 구조 적용 불가,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다. 김용환 신부는 패배하지 않았다. 아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구조의 완성 조건은 언제나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살린다. 기록을 지운다. 증명하는 사람도 지운다. 그래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가장 소름 끼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건 실패한 범죄가 아니라 성공한 선택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김용환 신부 사건의 진짜 결말이다.